오늘 교직 논술 담당하는 김정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 노량진 모 학원에서 교육학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모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논술은 20점 만점인데 10점은 형식이고 10점은 내용입니다. 형식은 철저히, 그러니까 논술은 논리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점에는 논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10점은 이제 내용학인데, 내용은 교직 논술이기 때문에 교직 상황을 넣어줍니다. 교직 상황. 그러니까 교직 상황은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이제 글을 쓰면 돼. 그런데 작년에 이제 약간 비틀었어. 그죠? 여태까지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장학, 그 다음에 수행평가, 반성적 사고, 이런 것들은 교육학이 파운데이션이 됐다는 거죠. 교육학이 파운데이션 됐고, 상황만 유치원 상황을 제시를 하는 거죠. 상황만 유치원 상황을 제시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초등이 논술이 교직 논술인데 작년서부터 교육학 논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이제 교육학이 출제되고 있고, 여러분들 유아 교직 논술도 지금 결정은 나 있어요. 교육학 논술로 간다는 거. 교육학 논술로 간다는 것이 결정이 나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5월 달에 봐야 돼요. 아니면은 올해 이제 시행이 안 되면 내년이 될 텐데, 여태까지 기출 문제를 봤을 경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포트폴리오라든가 수행평가, 그 다음에 뭐 장학, 뭐 지도성 이론, 뭐 이런 등등, 반성적 사고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그게 교육학 내용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올해가 과도기였으니까, 작년이 과도기였어요. 시험 문제 자체가 과도기적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시험 문제가 작년에는 조금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반반이지 않겠느냐. 즉, 반은 교육학적 지식을, 그래서 교육학적 지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근거,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자기가 이게 나온다라고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돼야 된단 말이야. 이따 하겠지만, 그 논거로서 여태까지 이제 교육학 내용들, 수행평가, 뭐 반성적 사고 이런 것들, 또 반은 평범한 교직 상황이 시험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여태까지 유아 시험 문제가 논술이 어땠었냐면은, 이따 여기서 하겠지만 딱 스타일이 문제점, 해결책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으로 그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작년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그 모 유아 전공 선생님이 교직 논술 낸 거 시험 문제를 가져와서 이거 좀 설명해달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따위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거다. 즉, 문제점 해결책. 그거는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형식이 확 바뀌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가 이렇게 좋지 않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그 시험 문제 나온 스타일로 문제를 계속 연습해왔고, 그래서, 지방의 모 대학 4학년 여선생님이 졸업과 동시에 이제 합격해서
어저께 아마 연수가 끝났을 겁니다. 경기도 발령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그겁니다. 논술은 형식이 10점이야. 형식.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직 논술로 나오면은 말 그대로 상식으로 쓰면 돼. 그래서 여태까지 유아 교직 논술이 공부 안 해도 된다 주의였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그래서 교육학을 강의하는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교직 논술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지금 뜨고 있다며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정주원 교수께서는 전공을, 저는 이제 교직 논술을 교육학하고 관련이 있으면은 그거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논술은요 철저하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첨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첨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첨삭은 피드백이라 그러잖아요.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쇠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풀무질을 해서 쇠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걸 다시 찬물에 확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뜨겁게 두드리고 또 쇠물에 뜨거운 이제 찬물에 집어넣고, 그래서 쇠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담금질이라 그러지, 담금질. 그러니까 논술은 첨삭을 통해서 철저한 담금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담금질이 안 되면은 글은 항상 똑같게 돼. 그러니까 자기 글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돼 있어. 근데 자기 글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여러분들끼리 첨삭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자기네들끼리 첨삭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철학을 하잖아요. 이게 논술은 이제 철학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과에서 논리적인 형식 따지고, 내용이야, 뭐 교육학 내용이고 뭐 이런 것들이면은, 그거 뭐 쉬운 건데 뭐. 그 다음에, 그러면 저 교육학이 어디까지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이냐, 교직 논술로서. 모든 내용이 다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나온다면 이제 철학 파트에서. 그래서 이제 반성적 사고 이제 뒤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성적 사고 이제 뒤였으니까 철학 파트에서 이제 루소라든가, 뭐 유아니까, 그죠? 진보주의 정도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진일보한다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 정도에서 철학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 지금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중등 임용 쪽에서는 교육과정이 해마다 나와요. 당연히 교사라면은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에 아주 전문가가 돼야 되죠. 따라서 이제 교육학적으로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접근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온다면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바가 개념이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개념이나 원리를 중요시하는 것이 뭘까요? 지식의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되죠? 브루노가 나와야죠. 아마 여러분들 브루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또 하나 더 만약에 낸다면은 재개념주의. 그 재개념주의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영교육과정. 오케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육의 기초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 발도르프 교육이 있을 겁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교육. 그래서 이 발도르프 교육은 사실상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육학에서는요, 홀리스틱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 홀리스틱 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상은.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홀리스틱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못 쓰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발도르프만 툭 떼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유기적인 연관을 못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작년에 전공도 어려웠잖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이론이, 신이론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들 홀리스틱 교육도 여러분들한테는 신이론에 해당되는 거야. 왜? 모르니까. 근데 말씀드리지만은 홀리스틱 교육 안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나와요. 이거 제가, 이거 깡패 같아, 그죠? 근데 어디에 다쳤는지 긁혔어. 아야 해. 호해줘야 돼, 여기.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표현 아닌가, 이거요? 아야, 이거.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기초, 그 정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심리학에서는 당연히 발달 심리학이죠. 발달 심리학에서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비고츠키 눈 감고도 할 거야, 그죠? 비고츠키. 비고츠키 하면서 당연히 피아제 같이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 도덕성 발달이야 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콜버그, 그래서 에릭슨하고 같이, 그 다음에 콜버그하고 또 길리건,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 그죠? 에릭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프로이트도 알아야 되잖아. 뭐 그런 정도 한다면은 물론 다른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행정에 가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장학. 근데 장학에서 멘토링 장학 시험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멘토링 장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컨설팅 장학. 오케이? 요즘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게 이제 컨설팅 장학이죠. 그래서 이제 컨설팅 장학. 당연히 초임 교사는 뭐 인상 장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성 이론이겠죠. 리더십. 그래서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 뭐 가장 유명하고, 그래서 이제 상황적 리더십인데 거기까지는 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슈퍼 리더십, 즉 초우량 지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변혁적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꼭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로 가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수행평가, 그죠? 그 다음에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러면서 이제 신뢰도 타당도 문제가 같이 연결이 돼야 될 것이고 하는 것들. 먼저 연구는 여러분들 전공에서 이제 나오는 거지, 뭐 전공에서 나오는 걸 봤지, 교육학, 그러니까 교직 논술로서는 연구는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은, 문화기술지 연구겠죠. 현상학을 바탕으로 한 문화기술지 연구. 다시 말해서 집단 따돌림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 그래야만 그 아이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기술지 연구는 노숙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노숙자가 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적인 연구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 방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더만, 그죠? 그래서 뭐 참여 관찰도 나오고, 이게 문화기술적 연구가 이제 참여 관찰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교육학은 그 정도는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공에서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학을 잘하면은 전공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결국 전공 A, B형이 있잖아요. 그 합해서 교육학과 관련돼서 40점이야. A형과 B형 합해서. 그러면 교직 논술 20점, 사실상 60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육학의 중요성을 몰라. 왜? 불편하거든. 왜? 내가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는데 교육하기를 하니까 그게 힘든 거야. 근데 공부는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걸 자꾸만 알라고 하니 됐다고 전해라. 그렇게 나오는 거지. 나는 공부 안 하겠다고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 온 이유는 올해 공부해서 합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눈샘 치고 60점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교직논술 그 4년 졸업과 동시에
저 일요일 날 왔었어요. 저번 주 일요일 날인가 왔었죠. 인사하러 왔었다고요. 19점 맞았거든요. 19점 맞아서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들 최소한 19점은 맞아야 돼요. 근데 작년에 19점이면 상당히 잘한 겁니다. 그 선생님은 전공은 조금은 좀 적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2학기 발령인 거 봐서는 1학기 발령이 아니고 2학기 발령인 것 같아요. 순서대로 발령을 내니까. 근데 어쨌든 합격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60점 맞고 갈 수가 있어. 교육학의 도사가 되면. 그런데 교육학은 대단히 쉬운 거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교육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나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전공에서도.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험 문제 딱 나오면요. 그 다음부터 멘붕이야.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쫙 보거든. 보면서 그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는 이제 다른 것까지 문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냐. 이건 빼놓고 나왔으면 좋겠어.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나오는 걸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 안 나오냐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 나오더라도 내가 맞출 수 있다는 마인드. 근데 교육학은 굉장히 쉽다는 것이 개념 싸움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2015 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게 원리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개념 싸움이라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교직 논술에는요. 채점 기준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직 논술은요. 교육학은 채점 기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근데 교직 논술은 그 교직 논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거기서 글을 써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으로 문제 푸는 거라 했잖아. 상식으로. 그 무슨 키워드 얘기가 왜 나오나요? 교육학은 키워드야. 그래서 우리 교육학 키워드는 외워요. 예를 들어서 콜보그의 도덕성 발달 순서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주, 상, 객, 사, 일, 궁 해서 외운다고요. 그래서 써야 될 것은 반드시 써야 된다고. 안 쓰면은 손해라고. 감점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평가라는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평가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뭘까요? 같이 부여를 해서 판단. 같이 판단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판단이라는 말을 안 쓰면은 감점이야. 근데 제가 개념을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하기 쉬운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김고은이가 있는데 그 스마트폰에 김고은, 김정경과 사랑에 빠지다. 들어가 봐. 아니야. 그냥 김고은이가 김정경 따기를 때렸는데 그거를 기자가 사랑에 빠지다 이런 식으로 쓰니까는 그냥 난리를 치는 거거든. 실제로 밑에 내용은 그거 아니야. 그냥 둘이 만나서 그냥 따기 한 대 맞고 미안해서 밥 한 번 사준 거야. 근데 밥 먹는 장면이 찍혀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교육학은요. 학문이잖아. 타이틀과 밑에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왜 이 단어를 썼는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지. 비고치케 사회적 구성주의 했을 때 왜 사회적이라는 말을 썼고 왜 구성주의라는 말을 썼는가? 그것만 이해해도 80%가 끝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려서 다 설명해 줬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렇다고요. 이게 밸류가 가치란 뜻이잖아요. 교육학은 우리 학문이 아니야. 외국 학문이기 때문에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도 들어가고. 오케이? 요 이라는 것은 get rid of야. 제거하다라는 뜻이야. 끄집어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치를 판단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evaluation이라는 단어, 즉 평가라는 말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가치 판단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거야. 전공도 그렇고. 이 단어로 왜 썼지? 그걸 생각하면서 밑을 읽으라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고치게 사회적 구성주의 때 아동을 사회적 존재로 보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환경도 사회적 환경을 중요시하는 거고. 사회문화적 환경을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지발달의 기초가 되는 게 사회적 교류고.
사회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언어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또 언어의 종류가 원순위 자네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또 자기중심적으로는 또 피아제고 또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줄줄이 사탕이거든요. 대단히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겁먹지 마십시오. 논술? 이거 형식만 알면은 내용은 그 상황만큼 쓰면 된다고요. 얘기했잖아요. 형식이 10점이고 내용이 10점이라고. 내용을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은 전공 공부 안 했다는 거고, 형식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첨삭을 못 받았다는 거고.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러겠죠. 아이, 저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육하기 중요한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고. 그래서 자, 우선 1페이지 보면은 교직 논술뿐만 아니라 교육학 논술도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논제와 거기 나온 것처럼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고 결론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안에 다 있다니까? 이 안에 답이 다 있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다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가 주장하는 걸 뭐라 한다 그랬어요? 논지라 했었죠. 그러면 이 논지에 대해서 반드시 뭐를 내야 된다고요? 논거를 내야 된단 말이야. 논거는 증거야, 증거. 그러니까 논지에 대해서 논거를 대지 않으면은 그건 말짱황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변호사야. 내가 이제 누구야? 걔 그 또라이 같은 애 있잖아. 요번에 아버지 뭐 있잖아. 리멤버 리멤버. 그래서 그 또라이 남궁민 연기 잘하대, 그죠? 김수현이 아니라 걔 누구죠? 유승호. 유승호보다도 남궁민이가 더 연기를 잘해. 나는 남궁민 때문에 그걸 봤어. 아, 진짜 걘 연기 진짜 잘하대. 그래서 내가 남궁민을 변호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남궁민은 무죄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 내가. 그러면 이제 판사가 왜요? 라고 물어볼 거야. 무죄라니까요. 아, 왜요? 무죄라고요. 그럼 저거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죄라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 그래서 증인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출석시켜서 내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논거를 철저하게 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글을 첨삭을 하다 보면 논지만 있지 논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타당한 글이 아니야. 그냥 무죄라니까요. 무죄입니다. 무죄라고. 무죄야. 이거만 쓰는 거야, 지금. 왜 무죄인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요 논제 속에 답이 다 있고 요 제시문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제시문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것이다. 단독 과제형이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들 계속 제시문이 주어져. 옛날에는 객관주의식 그 논술을 쓸 때는 구성주의적 논술이 아니라 오늘날은 구성주의적 논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 시험 문제도 다 구성주의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구성주의다 보니까 뭐야? 자꾸만 예를 많이 들어. 예. 구성주의 대표적인 것이 실사적 과제를 주어진다 그러잖아요. 실사적 과제,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예를 자꾸만 들어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전공 시험 문제, 교육학, 이 교직 논술이 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시험 문제 내는 거야. 근데 옛날에 객관주의에서는 단독 과제형이야. 그냥 논제만 팍 주어져. 예를 들어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논하시오. CCTV 설치 찬반에 대해서 논하시오. 끝.
단독과제 영역이. 참 쓰기 힘들어졌어. 근데 지금은 구성주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제 파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논제를 읽어가다가 거기서 논제 속에서 제시문을 이용하라면 반드시 제시문을 이용하고 제시문을 이용하는 소리 없어도 제시문을 이용해서 왜냐면 거기에 논거가 나올 수가 있거든. 논거가 여기에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논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타당한 논거를 대도 상관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제시대로 해라 이거. 제시대로 해. 지시대로 하라고. 조건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밥 먹었어요? 네, 김치찌개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들어. 선생님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알아차린 거야. 제가 질문은 뭐예요? 밥 먹었어죠? 그러면요. 네만 대답하면 되는 거야. 뭘 먹었어요? 그때 김치찌개요라고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시대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법정에서 그러잖아요. 판사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객관적인 사실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지시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저 수업 시간에 했지만 감정적인 요소는 쫙 빼야 되는 거야. 쫙 빼고 진짜 객관적 사실을 논리적으로만 대답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논제 분석을 마사지해서 서론에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 논제를 본론에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결론만 쓰면 돼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다니까? 다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술 관계가 안 맞는다든가 즉 주어수로 관계가 안 맞는다든가 문맥 호응이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논리 비약이 나타난다든가 막 이런 것들 논리적인 문제들을 쫙 그래서 그게 10점을 해당되는 거야. 서론 본론 결론 형식 맞추는 것도 3점인가 그렇잖아. 그 다음에 분량 맞추는 것도 그렇잖아. 원고지 쓰는 법도 채점에 들어가 있잖아. 점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 합해서 10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논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논제 분석은 우리가 뭐 누누이 해왔던 거야.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한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6시간인가 걸쳐서 논제 분석을 했는데 이 페이지 보세요. 그럼 이제 작년 문제를 가지고 논제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쓸 것인가? 다음은 땡땡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다. 자, 주제가 뭐죠? 교육과정. 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근데 그 교육과정 운영이 우리 이민정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네. 따라서 주제는요, 해보세요. 주제는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5가지지만은 주제는 뭐로 다 통해야 돼요?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을 주제로 해서 전부 단락이 어떻게 돼요? 맥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따로가 아니야. 그럼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제를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필요한 이유를 학습자 측면에서 또 유치원 현장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변경할 때 고려하고 있는 점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갖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편성과 운영을 근거로 해서 각각 1대1로 대비시키라는 거야, 이거. 연결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직 전문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2가지 특성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의 주제로서 그 5가지 논제가 전부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가나요?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표를 그려놓은 게 그거예요. 분석해놨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이게 이미 훈련이 돼 있다고요. 이걸 수업 시간에 다 했다고요. 근데 간단한 거라고요. 자, 봅시다. 유치원 현장에서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그러니까 탄력적 운영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학습자와 유치원 현장의
특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학습자 측면에서, 학습자 측면에서 또 유치원 현장 측면에서 각각 한 개씩이야. 근데 거기 이제 번호를 2번 동글배기로 해놓은 거를 여기를 이제 2번 동글배기로 돼 있잖아요. 이제 1번 동글배기로 고쳐놓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편집상 하는 데서 제가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정교사고 건교사가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점 3가지를 제시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건교사하고 정교사가 먼저네. 정교사하고 건교사가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고려하고 있는 점 3가지를 쓰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려하고 있는 점 세 가지를 쓰는데,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쓰는데 이거를 반드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의 편성과 운영을 근거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요 1번 내용은 편성 운영 근거의 어떤 내용과 요 2번 내용은 이 편성 근거의 어떤 내용과 3번 내용은 이 편성 근거의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서 교육적 의의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표시해놨죠? 그것처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서는 교직의 전문적 관점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2가지 특성을 써라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는 뭐라고요?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일맥상통하게 연결돼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본론에 순서대로 쓰면 돼. 본론에. 그래서 2번에 그 표 밑에 2번에 논제 순서대로 기술해놓고 1, 2, 3, 4 해갖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빼고 요거 내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서대로. 그것도 제가 이제 편집상 오류를 좀 범했습니다. 그래서 논제 순서대로 기술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난다 해서 이거 먼저 하고 나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기술하고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기술해서 요거하고 연결시키고 요거 기술해서 요걸 써주면 된다는 거야. 순서대로. 그러면 서론은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본론이 앉아, 이거. 본론은 이제 다 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럼 서론은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서론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논제를 마사지를 하라는 거죠. 논제를 마사지를 해라. 그러면 논제를 마사지 하라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서론에 뭐뭇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뭐뭇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따위로 쓴단 말이야. 무슨 여러분들이 뭐 박사학위 논문 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사에게 요구되는 특성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서론을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론은요, 이 본론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야. 본론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마사지를 통해서 하면은 서론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쓰려고 하는구나. 본론에서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서론 쓰고 나서 이걸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론 쓰고 나서 옆에 친구에게 그걸 좀 보여주라는 거지. 야, 내가 뭘 쓰려고 하는 건지 한번 읽어봐줘. 그러는 거야.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줘야지. 글쎄,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전혀 잘못 쓴 거지. 대략 뭐 한 3가지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진짜 의도하는 바대로 그거였다면 잘 쓴 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교사에게 요구되는 2가지 특성, 이거 논제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뺏겨 쓰면은 논제를 반복하는 거잖아. 그럼 안 되는 거지.
논제는 논제잖아. 이미 논제에 주어졌는데 그걸 뭐로 똑같이 반복하냐고. 그러면 그 논제를 모르는 사람은 그 논제를 그대로 갖다 반복해놨으니까 서론 읽고 아 이러거네? 너 잘 썼어 이렇게 나오지. 논제는 논제일 뿐이야. 논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축약해서 서론을 쓰면 안 되지. 그건 논제에 이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태까지 교육과정은 픽스가 되어 있다는 거지. 고정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시대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교육과정도 변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 차 교육과정이 없어졌다니까? 없었어.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몇 차라는 것은 한 번 딱 만들어보면 한 10년 동안 운영해왔던 거거든. 근데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돼? 지식도 변하잖아. 그러니까 교육 과정도 변해야 돼.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변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잖아. 그래서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융통성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 자꾸만 지역사회학기를 지향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역사회학기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야. 그 지역사회, 여기 여러분들 제시문을 읽어봤을 거 아니야. 그럼 지역사회 나비축제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론을 갖다가 이 본론, 그 서론은 요거를, 마사지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논제를.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과정이 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지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사가 전문적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문가이었을 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기술을 갖추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문직으로서 필요한 특성을 또 쓰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쓰지 말고 마사지 하라는 것이 물렁물렁하게 만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서론을 자꾸만 쓰고 검사를 맡아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쓸 것이냐. 결론은 간단해.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쓰라 그랬습니까? 상위 개념을 쓰라 그랬었죠. 상위 개념을 쓰면서 기대 효과를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기대 효과가 나온다. 상위 개념을 쓰는데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쓰라 한다 그랬었죠. 예를 들어서 본론에서 피그말리언이 나왔다. 본론에서 피그말리언이 나왔다. 그 다음에 낙인 이론이 나왔다. 그랬을 때 결론에서 뭐를 쓴다 그랬어요? 피그말리언과 낙인 이론에 대해서 앞에서 쓴 걸 그 뒤에다가 우리가 종합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종합하는 게 제일 더러운 거야. 그 논술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항상 본론 내용을 종합하라니까 본론 내용을 종합하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본론에 썼던 문장들을 그대로 결론에 갖다 써. 그거는 재진수라는 거지. 발전적 전망을 써야 된단 말이야. 발전적 전망을.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론에서 제시한 내용을 좀 더 발전적으로 시킬 수 있는 전망,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발전적 전망을 쓰는 거거든. 아니면 상위 개념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제 피그말리언하고 낙인 이론이 나왔다 그러면은 결론에서 뭘 쓴다 그랬어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써주면 된다는 거지. 좀 더 상위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2페이지 맨 밑에 논제, 논지, 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3페이지 보겠습니다. 논점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논점에서 벗어나지 마라. 논점이라는 것은 다뤄야 할 핵심 쟁점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게 그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작년에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 학사 편입을 했는데 떨어졌다고요.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서 재작년인가 그렇구나. 제가 4.1이란 말이에요. 4.01. 저 4년 수석 졸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방송통신대에서 편입 뽑는 것이 뭐예요? 학점을 기준으로 뽑거든요. 근데 내가 전화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안내해주는 여자가 4.1 갖고는 안 된다. 4.3은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옛날에 내가 다닐 때는 이 4.01이 신의 점수였는데,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다. 지금은 학점이 후해서, 나도 학점 후하게 주는데 뭐. 우리 애들. 상대평가라 어쩔 수 없지만은 어쨌든 A0 안 줘. A 플러스 주지. 왜냐면 A0나 A 플러스가 그 비율이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상위 5%는 A0나 A 플러스를 줘야 되는 건데, A0 줄 일이 뭐가 있어? 그냥 A 플러스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학점을 후하게 준다고. 그러면서 딱 한다는 소리가 서울에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대학, 알파 대학생도 떨어집니다. 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논점에서 벗어난 거죠. 지금 대학으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학점으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점은 어떻게 돼요? 학점으로 계속 얘기가 되는 거지 왜 학교 얘기가 나오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점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쪽으로 쫙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논외가 되는 거야. 논외. 논점 외에 토론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건 다 접어버리면 돼요. 오로지 그러니까 간다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이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야. 논제 분석을 통해서 요대로 글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창의적인 글을 써야 된다는 거야. 결론에서 우리가 이제 발전적 전망을 쓴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맹모 삼천지교예요. 군자 유산명적인 맹모 삼천지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맹모 삼천지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맹모 삼천지교. 네? 환경. 교육적 환경. 그죠? 봐봐. 다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 이거 다 교육적 환경 쓴다니까? 그게 뭔 창의적이야? 다 똑같은 답이지. 그러니까 추론을 많이 하라고. 추론. 응? 리즈닝이라고 그러잖아. 추론. 이유잖아. 이유. 리즌. 추론을 많이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로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은 교육 환경이야. 근데 추론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쓸 말이 없어요 하는 이유가 있어. 한 두 줄 쓰고 나서 쓸 말이 없는데 이렇게. 쓸 말이 없는 이유는요. 추론을 안 했기 때문에 쓸 말이 없는 거야. 왜? 추론 해봤자 지금 교육 환경 조성 이거 하나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그 말밖에 없으니까는 칸수는 채워야지.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말들이지. 추론을 하나만 해서 그렇지. 또 다른 한번 추론을 해봐요. 자, 이게 또 뭐와 또 관련될까? 사교육. 그렇지, 사교육 조장. 그러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게 자기 주장이잖아. 논거잖아. 그거 아니 논지잖아. 그거에다 논거를 대는 거잖아. 결국 여기서 맨 처음에 뭐예요? 뭐 장례놀이, 그 다음에 장사놀이, 그 다음에 예절놀이를 하는데 서당 근처 그래서 강남이 그저 뜨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 봐봐요. 그러니까 뭐 환경 하나 썼다가 요번에 또 그 사교육 조장이니까 또 하나 더 쓰는 거잖아. 또 추론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더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추론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하려니까는 그런 거야. 글쓰기는 충분해. 추론을 많이 해야 돼. 또 하나 추론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사교육 조장으로 인해서 학습자들의 정서적인 황폐성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추론을 하면 그거에 대한 또 타당한 논거를 대면 되는 거란 말이야. 추론을 많이 하니까 벌써 3달락이 됐잖아. 아까는 1달락이었지만은 사교육 주장 2달락이 되고 정서적 영향 3달락이 됐잖아. 또 하면 4달락이 되고 5달락이 되는 거란 말이야. 추론을 많이 하십시오. 추론을 안 하니까 쓸 게 없어요. 이 얘기가 나와. 그 나는 답답한 거지. 쓸 게 많은데 왜 쓸 게 없을까? 다행히도 여러분들은요.
논제를 자세하게 주잖아. 논제를 자세하게 준다고. 다만 두 가지 쓰시오, 세 가지 쓰시오 했을 때 그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왜? 추론을 안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자꾸만 생각하십시오. 이유를 대십시오. 추론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개 방법 세 번째, 이제 마사지 기법, 서론 마사지 기법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를 알맞게 끼우지 못하듯이 서론을 잘못 쓰면 본론과 결론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채점자는 서론만 보고도 논제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그린 논제에 맞게 전개되는지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저도 여러분들 채점하는 데 들어가 봤었지만은 서론만 읽어봐도요, 아, 얜 깔끔해. 이게 탁 나와요. 진짜로요. 그래서 서론만 보면은 얘 본론 진짜 잘 썼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 입시 막 이런 데서는 막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서론을 장황하게 쓰라 그래, 이 또라이들이. 뭐 서론만 읽고 많아? 서론만 장황하면 뭔 소용이 있나? 왜냐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론만 채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입시 논술은요, 학원 보낼 필요가 없어. 왜냐면 거기는 이론이 필요 없는 데야. 그러니까 교직 논술이 이론이 필요 없는 거라고, 사실상은.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논술은 제시문이 주어지잖아. 그 제시문에서 추론해갖고 글 쓰는 거거든. 그 여러분들도 사실상 이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추론해서 글을 쓰는 거라고. 교육학 논술이 이제 학원 다녀야 돼. 왜냐면 교육학적 지식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올해 작년에 논술이 어려워지면서 이거 교육학적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 교직 논술을 들으려고, 옛날에는 막 안 들었던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육학적 백그라운드는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론을 통해서 그들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야 더 효과적으로 글을 읽어낼 수가 있다. 따라서 서론은 문제 제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이다. 서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문제 제기다. 논의될 주제의 초점을 정확히 나타내면서 글의 논의 방향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론만 읽으면 얘가 본론에서 뭘 쓰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 그랬죠. 주의할 점은 논제를 갖다가 논제에서 세 가지가 물어본다. 그래서 세 가지 뭐 전문직으로서 특성 두 가지 이런 걸 알아보고자 한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그대로 갖다 베끼면은 그 논제 그대로 반복하는 것뿐이 더 되냐고 그랬어요. 논제 있는 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논제를 뭉뚱그리면서 순서대로 그거를 사람들한테 제시를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논제로 글을 쓰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서론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물론 제시문에 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잖아요. 이 제시문에 논거가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 논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거든. 고려할 점 세 가지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장애아가 있고 막 나오잖아.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논거가 그 장애아니까는 틀림없이, 그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그 얘기가 나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해서 그 논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시문에 나온 논거를 정리하고 보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추가적인 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추론을 하라는 거지, 추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논거의 양으로 승부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다 채워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채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술이냐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한시키는 거지. 그래서 중등에는 양이 없습니다. 원고지 쓰는 법 이거 안 봅니다. 중등은요. 중요한 건 내용을 보지. 이 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느냐 그걸 보는 거지. 그래서 논리성이 거기는 5점뿐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무슨 그 원고지 쓰기법, 그 다음에 맞춤법, 그 다음에 형식, 그 10점이나 주고 있잖아요. 바뀌어야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한 5점하고 나머지 내용으로 15점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초등이 바뀌었으니까, 물론 초등은 아직도 10점? 10점 이렇게 가지만, 초등이 작년에 완전히 교육학으로 돌아섰으니까, 똑같이 교직 논술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돌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왜냐면 경계선이 모호하거든. 여태까지 교직 논술이라면서 반성적 사고도 시험에 나왔고, 여러분들 장학도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시험에 나왔고 했으니까, 경계선이 모호하니까, 교직 논술인데 다만 상황을 교직 상황으로 주어주면 되는 거야. 교직 상황. 교직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교사로 나갔을 때 반에서 벌어지는 사태, 아니면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그 장학을 시험 문제 낸다든가 하면 되는 건데 평가를 시험에 낸다든가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논거 수가 많은 것이 좋은 거는 아니야. 질이 중요합니다. 질. 그래서 3번에 니은 보면 한 가지 논거라도 확실한 논거만 있으면 논증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논거를 교육학적으로 되면 아주 훌륭한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교육학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야, 전문가. 전문가. 그러니까 야, 교사하고 학생들하고 잦은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쟤는 공부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라 교사의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감,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래서 교사하고 학생하고 자주 그 교사가 그렇게 학생을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학생들은 공부도 더 잘해, 이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학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잖아요. 그게 전문가다운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논제가 5개면 5개 달라고 그러. 논제가 4개면 4개 해달라고 쓰면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아까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걸 한 달라고 쓰면 돼요. 이것도 한 달라고 쓰면 돼. 이것도 한 달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3번, 그죠? 총 3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점이 많으면 그 배점이 많은 곳을 단락을 더 크게 잡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3점짜리고 이게 5점짜리고 이게 2점짜리라면은 요거 3줄 쓰는 거라면 이건 5줄 쓰라는 거죠. 이건 2줄 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배점이 많은 데를 분량을 더 많이 잡아야 돼.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배점이 더 크다는 거지.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4번에 보면 5개 논점에 이제 5개 단락인데 각 단락 안에 논리적 관련성을 살펴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서는요,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논리적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죠. 네. 그걸 따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논제 파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밑에 문제를 보세요. 아래 예시문은 일부러 생략했습니다. 홍대영이 18세기에 저술한 의산 문답에 나오는 글로서 시롱이 허자에게 지구에 대해서 가르치는 대목이다. 여기서 시롱이 보여주는 과학교사로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교사상을 제시해 보시오 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논제 분석을 하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더라고. 과학 교사로서의 장점, 단점, 그리고 바람직한 교사, 바람직한 교사상 제시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까지 이렇게 써놓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과학교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쭉 쓰고 있어.
지금 논리적 관계성 없습니다. 여기는 과학교사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쓰라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교사는 어떤 교사가 돼야 되는 것이냐, 그 내용이야. 이거하고 관련성이 없는 거라고. 그냥 그런 걸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파악이 안 되면은 여기 어떻게 쓰냐면은 과학교사로서의 바람직한 교사상을 제시를 한다니까. 그러면 논제에 어긋나는 글이야. 그러니까 이 점수를 못 받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글 쓰는데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왜? 과학교사로 딱 한정시켜 놓으니까 여기 장점, 단점 다 얘기했는데, 바람직한 교사상, 과학교사로서의 그 장점 얘기, 그러니까 이게 안 떠오르거든. 그러니까 이 장점 갖다가 다시 되풀이해 쓰고 막 그런다고.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유치원 논술, 교직 논술 논제 파악하면서 그게 나타나잖아요. 연결되는 거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이 탁탁탁 나타나잖아요. 그 훈련을 했잖아요.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매핑을 먼저 해놓는 것이 좋다고요. 선행 조직자 조직해서 해놓는 게 좋다고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일반적으로 하는 역할은 본론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고 그 주장을 확대, 재현, 전망시키는 것이다. 본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논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위한 것이다. 결론에서 본론의 주장을 확대하는 것은 주장한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짚어주거나 주장을 좀 더 차원 높은 논리와 연결시켜서 강조하기 위해서다. 흔히 결론에서, 자, 밑줄 그십시오. 전망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발전적 전망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발전적 전망. 그러니까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러이러한 기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써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서부터는요, 이제 교육부에서 논술 이렇게 쓰시오 하고 제시된 겁니다. 이거 교육부 자료입니다. 이게 당연히 비매품입니다. 그러니까는 팔지 않는 거 비매품. 그래서 이거 교사들한테만 내려간 거예요. 교사 각자에게 내려간 게 아니라 학교에 하나씩 내려간 자료들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그냥 확 내 동댕이 쳐놓지 이걸 좀 가르치질 않지요. 자, 보겠습니다. 논술의 개념과 논술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각 논술의 개념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로서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서론, 변론, 결과, 결론과 같은 일정한 형식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꼭 본다니까요. 이게 3점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첨삭할 때 도대체 결론이 없네요. 어디까지가 서론이에요? 본론만 있네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딱 봤을 때 서론, 본론, 결론이 눈에 확연히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론 확연하기는 쉽거든. 논제를 파악하면 서론은 쉽게 나오거든. 근데 채점할 때요, 당연히 논제는 옆에 갖고 채점을 한다고요. 왜?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논술 유형 및 개요짝입니다. 개요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그 논제 파악을 해서 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형. 이 문제 해결형이 유아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거야. 이런 문제점, 그 다음 해결책. 문제 해결형 논술은 제시된 자료나 문제 상황을 참고로 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입니다. 문제 해결형은 토의형이라고도 하며 그 논점을 문제점이라고도 한다. 자료가 제시되는 형태로 이루어진 논술은 자료가 지닌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거나 특정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게 하거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의 바탕을 두고 해결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방침을 기술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자, 서론에 당연히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본론 안내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논제를 마사지해서 서론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론에 가서는 주장과 실천 방안이야. 그래서 주장과 주장을 내세운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주장을 먼저 써야 되겠지. 그리고 그 주장으로서 이 사람들이 그 근거를 댄 게 무엇인가, 그 근거가 한 가지면 한 가지 찾아 쓰고 두 가지면 두 가지 찾아 쓰면 돼요. 그럼 그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실천 방안을 이제 써야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점이 두 개면요, 실천 방안도 두 개가 나와야죠. 문제점이 세 개면 실천 방안도 세 개가 나와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이나 전망을 제시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유아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이 작년 제외하고 그 전까지 항상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거였단 말이야. 가장 단순한 거. 문제 해결이요. 찬반 논의형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죠. 찬반 논의형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이유는요, 단독과제형 같은 경우에서 찬반 논의가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CCTV 설치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에 대한 근거 세 가지를 대고 뭐 논하시오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오케이? 아니면은 무상교육 그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 그래서 보편복지냐 뭐 차별복지냐 하면서 그 따졌을 때. 근데 지금은 자료 제시형이기 때문에 정교사나 박교사의 주장하는 한 점을 지지하는 글을 쓰시오 이렇게만 문제를 낼 수는 없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냥 4가지나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그러니까 논제가 한 4개, 5개 나오잖아요. 그 논제 4개, 5개 중에서 정교사나 뭐 박교사가 주장하는 어느 한 점만 자기가 그 지지하는 뭐 논거를 대시오. 그 정도지. 그럴 때는 이것처럼 무슨 그거 할 필요는 없지. 그냥 찬성하면 찬성하는 논거만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찬반, 뭐 CCTV 설치를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그렇게만 나온다면 찬반 토론하기 위한 것처럼 그런 논리적 글을 써야 되니까는 이 개요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찬반 개요 논의형 개요 짜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까지가 7페이지 박스 밑에 3번 독해형 보십시오. 저 요즘은 이 독해형이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독해형이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려워진 거죠. 독해형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독해형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스타일. 그래서 독해형 논술은 주어진 글을 읽고 학생이 스스로 찾아내는 문제의식과 주제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거나 주어진 글을 분석적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동원하여 이해한 후에 자신의 견해를 창의적,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즉, 읽기 활동이 중요한 선행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해력이 부족하면은 논술도 못해. 독해력이 부족하면은. 그러니까 독해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논제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 게 그거예요. 그죠? 논제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제시문 분석하는 거죠. 두 번째로 제시문 분석. 그래서 제시문 분석에서 꼭 일반적으로 유아는 이제 이렇게 교사들의 대화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뭐 정교사, 박교사, 김교사. 그래서 논제는 뭐 나오면은 정교사하고 김교사가 지지하는 바가 뭐냐 뭐 이런 걸 쓴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써가면서 지지하는 바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리고 박교사하고 김교사의 상반된 그림을 이렇게 해갖고 상반해서 쓰면은 거기 내용들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논제 분석 먼저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이 제시문을 분석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그걸 써나가면 된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독해행 논술은 글을 읽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된다. 첫째, 주어진 글을 토대로 스스로가 찾아낸 문제의식과 주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 주어진 글을 분석적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동원하여 이해한 후에 자신의 견해를 창의적,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된다. 이건 뭐 누가 못해. 다 하는 소리지. 내가 무슨 논리적으로 못 쓰기, 창의적으로 못 써서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당연히 논리적, 창의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독해형 논술 개혁자기를 보세요. 두 주장을 비교 대조하기. 그러니까 미리 만약에 이 사람들 주장이 있다면은 이 두 주장에 대해서 비교한다든가 대조해야 될 경우에는 그냥 지금 조금 아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건 정교사고 박교사인가요? 김교사인가? 정교사고 김교사가 정교사고 건교사네, 그죠? 정교사하고 건교사가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고려하고 있는 점이네요. 그러니까는 정교사하고 건교사의 대화에서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를 찾았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5가지가 나올 거고 3가지가 나오는데 그 공통점을 봐야 되겠지 뭐. 어느 점에서 변경하려고 하는 건가. 그 대화를 분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점하고 다른 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단독과제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단독과제형이 아니고 논제가 한 3개, 4개, 5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비교 대조는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건교사하고 정교사하고 건교사가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요소가 뭐냐? 그 공통성을 물어보는 거지 뭐. 그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주어진 예시글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유아에서. 그래서 대사, 즉 예문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을 보시면 돼요. 이제 서론은 논제 마무리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사지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어진 예문, 대사를 해설하라는 거죠. 그래서 1입니다. 1, 2. 그 1, 3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정교사가 이야기한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시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쓰면 돼. 자기의 견해를 쓰면 되는 거야. 이해가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쓴 거예요? 그 자기의 견해를 쓰지 말고 뭐를 쓰라는 거였어요? 2015 교육과정 개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걸 논거로 대라는 거야. 자기 견해 대신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글을 읽고 그 예시문에서 정교사하고 건교사의 공통점이겠지 뭐. 요러한 내용은 결국 교육과정 편성, 이거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써야 된단 말이야. 자기 견해를 쓰는데 여기 제시문은 뭐였어요? 작년 시험 문제 나온 제시문은 자기 견해를 쓰지 말고 뭐를 쓰라는 거예요? 2015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쓰라는 거지. 자기 말 대신에 이걸 갖다 쓰라는 거였어요. 이거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논거가 된 거지 뭐. 이게 논지가 되는 거고. 3번은 뭐 안 나오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보시죠. 주어진 조건을 파악하고 그 조건 해결 방안을 찾아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있다면 그 주어진 조건 1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주어진 조건 1의 의미는 뭐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고 또 주어진 조건이 세 개가 있으면 주어진 조건 두 번째
의미는 뭐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뭐고 주어진 조건이 3개면은 그 3번째 조건은 뭐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 조건대로 그러니까 논제대로만 해주면 돼. 논제대로만. 만약에 논제에서 뭐 제시문을 이용하여 그러면 반드시 제시문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제시문을 이용하라는 말이 없어도 거기서 타당한 논거가 있다 그랬잖아. 제시문 자체에 타당한 논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타당한 논거가 있다면 그거 뽑아서 여러분들 주장점에 대한 논거로 된단 말이지. 예.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10페이지로 가보세요. (10페이지에서) 2번 논술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논술은 다른 글과 달리 서로 본론 결론의 분명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논술이란 어떤 유형인 간에 특정 주제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자신의 주장을 기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문을 작성할 때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 즉 주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논술의 글을 써나가야 된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박스 안에 보면 서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좀 문제 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논제 마사지 하면 돼. 왜냐면 그거를 논제를 해결하라는 거잖아. 크게 보면은 그 논제를 해결하는 게 논술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가서는 이제 문제 해결인데 논술의 주된 내용으로 문제를 세분화하여 검토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거 집어넣고 그거 검토해 나가는 과정이야. 결론은요, 문제의 총정리 및 확장이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관점을 넓혀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발전적 전망, 또는 진짜 여러분들이 요약 종합하려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한다? 상위 개념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써라. 요약 종합하려고 그러면은 상위 개념, 가로 열고, 포괄적, 가로 닫고. 근데 창의적으로 쓰려면은 본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본론 내용이 발전적으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전적 전망을 쓰라는 거죠. 이게 창의적으로 쓸 때는 발전적 전망이고, 오케이? 진짜 그냥, 본론 요약 정리하려면은 상위 개념으로서 포괄적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온 것은 똑같이 쓰는 거 아니야. 피그말리온 쓰고, 낙인이론 쓰고, 그러면 위에서 본론에서 썼던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쓸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상징적 상호작용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왜냐하면 낙인이론과 피그말리온 효과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그 상위 개념으로 해서 묶어서 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1페이지에 보면은 논제 분석의 예,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인데 그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 유아 기출문제 분석 다 했고, 그 다음에 초등 기출문제 분석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 어떻게 써야 될 거고, 본론 어떻게 쓸 것인가도 이제 얘기가 됐던 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논술은 요약 종합하는 거야. 올해 논술은 작년만큼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그거에 대한 논거로서는 교육 전문직도 논술인데, 아니, 그러니까 교직 논술인데 교육학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 장학사 선발하는 거요. 그 다음에
초등도 교직 논술인데 교육학으로 나왔고, 지금 유아만 교직 논술인데 교직 상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뀔 확률이 높다는 거고, 두 번째 논거로서는요, 현직 교사들이 교육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그때 상황 판단일 뿐이야. 그런데 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뭐 벌을 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건 다 교육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공청회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교육학으로 간다. 다만 지금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를 잡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 논거로서는요, 여태까지 교직 논술이지만 교육학 내용이 나온 경우가 한 70%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직 논술을 빙자한 교육학 내용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근거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분발을 해야 되겠고, 또 교육학적인 것을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해서 교직 논술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오케이? 그걸 공부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꼭 먹고 알 먹는 겁니다. 전공 점수도 훌륭하게 받을 수 있고.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어쨌든, 1시간 20분, 21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 다들 올해는 연수원에서들 만나서, 내년에 1월 달에 연수원에서 만나서,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